손녀 보담이의 백일상 위로 붉은 팥떡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태원은 손녀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우리 보담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구나. 친척들이 모여든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사진 한 장 찍어요. 첫째 아들 용규가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태원은 보담이를 안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보담이 할아버지랑 사진 찍자. 태원의 아내 영자는 한쪽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표정이 어딘지 굳어 보였습니다. 당신도 이리 와서 같이 찍자. 태원이 손짓하자 영자는 마지못해 다가왔어요. 빨리 찍어. 손님들 배도 고프실 텐데.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태원은 가족들이 모인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날이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 보담이가 벌써 웃고 있어요. 태원의 딸 은희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태원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오후 3시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형님, 오늘 와주셔서 고마웠습니다. 태원은 형님을 배웅하며 인사했어요. 보담이 정말 예쁘더라. 건강하게 잘 키워. 네, 형님. 조심히 가세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기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은희는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태원은 소파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어요. 정말 완벽한 100일 잔치였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정말 잘 치렀네. 태원이 영자에게 말했어요. 영자는 대답 없이 찬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영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태원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또 시작인가 싶었어요.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냐고. 정말 모르겠어? 영자가 태원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태원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최선을 다했는데요. 손님들 앞에서 대체 뭘 한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야? 돈 쥐꼬리만큼 벌면서 무슨 큰 소리야? 순간 태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또 돈 이야기였어요. 30년 내내 듣던 그 말이었습니다. 여보, 애들 앞에서 그러지 말자. 애들이 뭘 모르겠어. 아빠가 얼마나 무능한지. 태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보, 잠깐 방으로 가서 이야기하자. 방으로 가기는 뭘 가. 이제 다 끝났어. 영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용규와 소담이 놀라서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소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너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봐. 영자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용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 일 아니야. 어머니가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 태원이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피곤하다고. 나 이제 한계야. 영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 태원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방에서 얘기하자. 방에서 얘기할 것도 없어. 이혼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태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딸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야 해.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영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니? 태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집안일도 안 하고. 영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어서 더 쓸모 없어졌잖아. 태원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용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용규야, 넌 아버지 편만 들지 말고 현실을 봐. 영자는 아들에게도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월급이 얼마인지 아니? 우리 집 적금이 얼마인지 아니? 태원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하겠다는 이야기 진심이야?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진심이야.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수 없어.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태원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어머니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태원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영자가 되물었어요. 마치 태원이 반대하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응, 하자. 당신이 원한다면. 태원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영자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진짜 이혼할 거야? 응, 진짜야. 태원이 다시 한번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며느리 소담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소담아, 괜찮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태원이 며느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은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은희야, 아빠는 괜찮다. 정말 괜찮아. 태원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활기가 돌았어요. 당신 지금 웃고 있는 거야? 영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웃는 건 아니야. 그냥 시원해. 태원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시원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시원하다고. 이혼하는데 시원해?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시원해. 이제 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태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럼 진짜 이혼하는 거지? 응, 하자. 내일부터 준비하자. 태원이 기운차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태원은 방 안에서 옷장을 열었어요. 가장 편한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정해준 옷이 아닌 자신이 입고 싶은 옷들이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영자가 방으로 따라왔습니다. 짐 싸고 있어. 태원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벌써? 응, 빨리 싸는 게 좋잖아. 태원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트렁크에 옷을 차곡차곡 넣고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당신 정말 나가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그럼 나가야지. 이혼하자고 했잖아. 태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영자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아니야, 진심이었잖아. 30년 동안 참고 살았다고 했잖아. 태원이 영자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어요. 그건 화가 나서 그런 거지. 화가 나서든 뭐든 상관없어. 나도 이제 정말 지쳤거든. 태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30년 동안 나도 참고 살았어. 당신이 나한테 하는 말들을.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돈 없다고, 무능하다고, 쓸모없다고. 매일 듣고 살았거든. 태원이 계속 옷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런 말은 화가 나서 한 말이지. 화가 나면 뭘 해도 되는 거야? 남편한테? 태원이 처음으로 영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태원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아니야, 이미 늦었어. 태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혼자 이혼 못해. 내가 도장 안 찍으면 어떡할 건데? 영자가 다시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그럼 조정 신청하면 되잖아. 법원에서. 태원의 대답이 너무 차분했어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원이 이미 알아봤다는 뜻이었어요. 뭐야, 당신 벌써 알아보고 있었던 거야? 응, 작년부터 알아봤어. 태원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작년부터? 왜? 내가 매일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준비했지. 영자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태원이 이렇게 대비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럼 정말 이혼하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응, 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태원이 마지막 옷을 트렁크에 넣었어요. 그리고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자, 짐도 다 쌌고.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자. 태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30년 만에 가장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영자는 태원이 트렁크를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말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영자가 급하게 따라갔어요.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용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근처 모텔에서 며칠 있을 거야. 태원이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모텔에서요? 아버지가요? 은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 괜찮다.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태원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활기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랑 다시 얘기해보세요. 며느리가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고맙다, 애미야. 하지만 이게 좋을 것 같아. 태원이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보담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소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보담이 건강하게만 키워. 할아버지가 자주 보러 올게. 태원이 손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여보, 제발. 영자가 태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놔줘. 30년 동안 붙잡고 살았잖아. 태원이 영자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서로 편하게 살자. 태원이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아니야, 나가지 마.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원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이들이 따라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다. 태원이 손을 흔들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태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 만의 자유였습니다. 정말 시원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층에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걸어나가는 태원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트렁크를 끌고 가는 것도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아파트 경비원 김 반장이 물었어요. 잠깐 여행 좀 다녀올 예정입니다. 태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러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김 반장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태원은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 스타 모텔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여보, 집에 들어와. 내가 잘못했어. 태원은 문자를 읽고 웃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라니.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었는데요. 태원은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스타 모텔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네, 7,000원입니다. 태원이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모텔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어르신, 며칠 계실 예정이세요? 일주일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209호실입니다. 태원은 열쇠를 받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침대도 포근해 보였어요. 30년 만에 혼자 자는 침대였습니다. 태원은 트렁크를 열고 옷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조용했어요. 영자의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있을 줄 몰랐어요. 스마트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용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모텔에 있어. 모텔요? 집에 들어오세요. 아니야, 여기가 편해. 태원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후회해도 늦었어. 이미 결정했거든.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용기의 목소리가 애절했어요. 응, 30년 참고 살았지. 태원이 쓰게 웃었어요.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용기야, 아빠 마음 이해해줘. 이제 정말 지쳤어. 하지만, 괜찮다. 아빠는 혼자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태원이 전화를 끊었어요. 아이들이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이번만은 자신의 뜻을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태원은 모텔 근처 식당가로 나갔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아내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어요. 아저씨, 뭘 드릴까요? 소주 한 병하고 삼겹살 주세요. 네, 잠깐만요. 태원은 30년 만에 혼자 술을 마셨어요. 소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감촉이 시원했습니다. 참 맛있네. 태원이 혼잣말을 했어요.
영자는 태원이 술 마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술 먹을 돈 있으면 집에 갖고 와.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원은 거의 술을 마시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아저씨, 혼자 드시네요? 옆 테이블 손님이 말을 걸었어요. 네, 혼자예요. 요즘 혼자 사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태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영자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영자, 용규, 은희에게서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원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삼겹살을 다 먹고 모텔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편안한 잠옷을 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TV를 켰어요. 평소 영자가 안 보여주던 채널이었습니다. 이종격 투기 경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좋아, 이런 거 보고 싶었는데. 태원이 베개를 몸 옆에 놓고 편하게 누웠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편한 잠자리였습니다. 이종격 투기 경기를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푹 잔 기분이었어요. 영자의 코골이 소리도 없고 새벽에 깨워서 이것저것 시키는 일도 없었습니다. 참 좋네. 태원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스마트폰을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있었어요. 모두 가족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메시지도 20개가 넘었어요. 하지만 태원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세면을 하고 모텔 근처 카페로 갔어요. 뭘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깐만요. 태원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태원도 저렇게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유로웠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참 평화롭네. 태원이 혼잣말을 했어요. 이런 여유가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영자 눈치만 보며 살았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또 영자 눈치 보는 삶이었죠. 정말 숨 쉴 틈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은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빠, 전화 왜 안 받아요? 미안해, 좀 조용히 있고 싶어서. 아빠, 집에 들어오세요. 엄마 울고 계세요. 태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영자가 운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울어? 네, 어제부터 계속 울고 있어요. 은희의 목소리도 울먹거렸어요. 은희야, 아빠가 너무 나쁜 사람이지? 아니에요, 아빠. 그런 게 아니라. 괜찮다. 아빠는 이해해. 태원이 쓰게 웃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혼한다는 게 충격일 거예요. 아빠, 정말 이혼할 거예요? 은희야, 아빠가 솔직히 말할게. 태원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엄마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 알아요. 저희도 봤어요.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는 힘들어. 아빠, 엄마도 변할 수 있어요. 은희야, 30년 동안 안 변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까? 태원의 목소리가 현실적이었어요. 그래도 은희야, 아빠 마음 이해해줘. 이제 정말 지쳤어. 전화를 끊고 태원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했지만 이번만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시내를 걸었어요. 평일 오전인데도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태원은 서점에 들어갔어요. 30년 동안 제대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태원이 자유소설 코너로 갔어요. 이혼에 관한 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황혼 이혼, 새로운 시작, 60대 남자의 홀로서기, 이런 제목들이 보였어요. 태원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권을 집어들고 읽어봤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첫 문장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책을 사서 모텔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황혼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태원과 비슷한 사연들이 많았어요. 30년 동안 아내의 잔소리에 시달렸다. 경제적 무능력을 매일 지적받았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모두 태원의 이야기 같았어요. 책을 읽다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혼이 맞는 선택이라는 확신이었어요. 오후에 스마트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용규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태원이 깜짝 놀랐어요. 영자가 먼저 법무사를 찾아갔다는 뜻이었습니다. 혼자 갔어? 태원이 용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혼자 가셨어요. 뭔가 상담받으러 간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태원은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영자가 법무사를 만났다는 건 진짜 이혼 의사가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태원을 협박할 방법을 찾으러 간 걸까요? 영자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았어요. 30년 동안 늘 그래왔거든요. 태원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태원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이혼에 대해 알아본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만나자. 영자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왜? 법무사하고 상담했는데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전화로는 안 돼. 만나서 얘기하자. 영자가 끈질기게 말했어요. 어디서? 집 근처 카페에서. 태원은 잠시 망설였어요. 만나봤자 또 협박당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도 났습니다. 영자가 법무사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알겠어. 7시에 보자. 고마워. 영자가 이상하게도 고마워했어요. 태원은 모텔에서 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30년 만에 아내와 카페에서 만나는 거였습니다. 연애할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영자가 이미 와 있었어요.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영자의 모습이었어요. 여보, 여기 앉아. 영자가 자리를 가리켰어요.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태원이 자리에 앉았어요. 영자가 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태원더러 사오라고 했을 텐데요. 오늘은 달랐어요. 영자가 커피를 들고 와서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첫마디가 사과였어요. 태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영자가 제대로 사과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가 미안해?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어. 영자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심하게 말한 게 어제만이야? 태원이 되물었어요. 그것도 미안해. 영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태원은 쉽게 넘어갈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리 없었거든요. 법무사가 뭐라고 했어? 태원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영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혼 사유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당신이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쓴 것도 아니래.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원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영자가 법무사한테 자신에 대해 뭐라고 했을지 뻔했거든요. 그럼 이혼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야, 방법이 있긴 하대. 영자가 주춤거렸어요. 무슨 방법? 합의 이혼이면 바로 된대. 합의 이혼? 태원이 되물었어요. 당신도 이혼에 동의하면 바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럼 나한테 부탁하러 온 거야? 태원이 정확히 짚었어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깔보더니 이제 와서 부탁이야? 태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여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법무사가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태도가 바뀐 거잖아. 태원이 영자의 속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태도가 바뀐 거였거든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영자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다시 시작? 30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태원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돈 없다고 무능하다고 매일 들었던 말들 다 기억해. 영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화가 나서. 화가 나면 뭘 해도 돼. 남편을 짓밟아도 돼. 태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영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나한테 소리 지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목소리 낮추라고. 태원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 쳐다보면 어때? 내가 뭘 잘못했어? 태원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영자 앞에서 당당해졌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영자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가서 또 당신 멋대로 하려고. 아니야, 정말 얘기만 하자. 얘기할 것도 없어. 이혼하자고 한 건 너잖아. 태원이 일어섰어요. 어디가? 모텔 가서 쉴 거야. 모텔에서 계속 살 거야? 영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거기가 편해. 태원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66살 먹은 사람이 모텔에서 살아? 내 나이가 뭐 어때서? 내 맘이야. 태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여보, 제발. 영자가 태원의 팔을 붙잡았어요. 놔줘. 이제 남남이야. 태원이 영자의 손을 떼어냈어요. 남남이라니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 동안 나를 남편으로 대접한 적이 있어? 태원의 말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30년 동안 태원을 하인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혼하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태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영자가 울먹거렸어요. 30년 동안 나 없어도 잘 살 거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태원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야. 화가 나서 한 말이면 괜찮다는 거야? 태원이 다시 따졌어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논리가 자신에게 불리했거든요. 여보, 나 정말 바뀔게. 영자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안 변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 변할 수 있어. 정말 변할 수 있다고. 영자가 소리쳤어요. 그럼 먼저 변해봐. 1년 후에 다시 만나자. 태원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1년? 1년 동안 헤어져 살자는 거야? 응, 그 정도는 해야 진짜 변했는지 알 수 있잖아. 태원의 제안이 현실적이었어요. 그럼 그 1년 동안 우리는 뭐야? 별거야.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따로 사는 거지. 태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영자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 몰랐거든요. 여보, 그럼 진짜 이혼은 안 하는 거야? 1년 후에 결정하자. 내가 정말 변했으면 다시 생각해 볼게. 태원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정말? 정말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영자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난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1년 동안 나한테 연락 금지. 태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연락 금지. 응, 문자도 전화도 하지 마. 그럼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아이들을 통해서 들을 거야. 태원의 계획이 치밀했어요. 그리고 또 조건이 있어. 또, 1년 동안 생활비 요구하지 마. 태원이 추가 조건을 말했어요. 생활비까지.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년 동안 내가 벌어온 돈 다 어디 갔어? 이제 와서 생활비. 태원이 따지듯 말했어요. 그건 집안 살림에 다 썼잖아. 집안 살림? 당신 용돈으로 얼마나 썼는데? 태원이 정확히 꼬집었어요.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자신 용돈으로 많이 썼거든요. 어때? 이 조건 받아들일 수 있어? 태원이 최종 확인했어요. 영자는 고민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생활비까지 해결해야 한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알겠어. 그렇게 하자. 영자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좋아. 그럼 1년 후에 보자. 태원이 일어났어요. 여보, 잠깐만. 영자가 다시 붙잡으려 했어요. 뭐? 1년 동안 어디서 살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태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모텔에서 계속 살 거야? 아니야, 다른 곳을 구할 거야. 다른 곳? 영자가 궁금해했어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곳. 태원이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요.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태원은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 가자. 할 말은 다 했잖아. 태원이 카페를 나섰어요. 영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태원이 떠날 줄 몰랐어요. 30년 동안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 태원은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영자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정말 태원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원은 카페를 나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 만에 영자에게 당당하게 맞선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아무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태원은 모텔로 돌아가는 길에 부동산을 들렀어요. 어르신, 어떤 걸 찾으세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으로 생각하세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정도요. 태원이 미리 계산해 놓은 금액을 말했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 곳들이 있어요. 보러 갈까요? 네, 가봅시다. 부동산 직원과 함께 몇 군데를 둘러봤어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원룸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채광도 좋았어요. 이 집으로 할게요. 네, 좋은 선택이세요. 계약을 하고 열쇠를 받았어요. 드디어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지는 자신만의 집이었어요. 모텔로 돌아가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게 이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원룸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정말 조용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함이었어요. 태원은 바닥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 작은 공간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새 집에 정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원은 매일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30년 동안 해보지 못한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매일 산책하시네요? 공원에서 만난 이웃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요. 네, 요즘 시간이 좀 생겨서요. 좋으시겠어요. 건강이 최고죠. 태원은 이웃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30년 동안 영자 눈치 때문에 이웃과 친해질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 근처에 오래 사셨어요? 5년 정도 됐나? 아저씨는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일주일 전에 이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 동네 괜찮아요.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태원은 새로운 인간관계가 반가웠어요. 영자는 늘 이웃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했거든요. 괜히 사람들이랑 엮이면 귀찮아진다. 영자의 말 때문에 태원은 늘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누구와 친해져도 상관없었거든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였습니다. 영자가 차려주던 복잡한 상차림은 없었지만 편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 태원이 혼잣말을 했어요. 30년 동안 영자가 차려준 밥상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혼자 해먹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아침을 먹고 나서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용규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시대요. 태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영자가 아프다는 말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아플 때 영자가 걱정해준 적이 있었나요? 감기 정도로 아프겠지. 태원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은 연락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대신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희야, 엄마가 많이 아파? 아니에요, 감기 정도예요. 그럼 다행이네. 아빠 언제 집에 들어오실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그리워했어요. 은희야, 아빠가 엄마랑 약속했잖아. 1년 동안은 따로 살기로. 그래도 괜찮다. 아빠는 혼자 사는 게 좋아. 태원이 밝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혼자 사는 일주일이 30년보다 행복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도 은희 보고 싶어. 주말에 만날까? 정말요? 은희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응, 토요일에 만나자.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롯데백화점 앞에서 만나자.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태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과 만나는 건 여전히 기대되었습니다. 영자와 이혼한다고 해서 아이들과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영자 눈치 보지 않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전에 할 일이 없어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30년 동안 제대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태원이 자유롭게 서가를 둘러봤어요. 요리책, 여행책,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혼자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눈에 띄었어요. 태원과 딱 맞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을 빌려서 도서관 열람실에 앉았어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다.
첫 문장부터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영자와 함께 살면서도 늘 외로웠거든요. 마음을 나눌 수 없는 동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책을 읽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도서관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오셨네요? 식당 사장님이 말을 걸었어요. 네, 혼자예요. 요즘 혼자 드시는 분들 많아요. 편하시죠? 네, 편해요. 태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천천히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영자는 늘 빨리 먹으라고 재촉했거든요. 설거지해야 하니까 빨리 먹어. 매번 듣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속도로 여유롭게 먹을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집에서 청소를 했어요. 작은 원룸이라 금방 끝났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태원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넓은 집에서 살 때는 늘 청소할 곳이 많아서 스트레스였거든요. 영자가 늘 이것저것 치우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더럽힌 만큼만 치우면 되었어요. 정말 간단했습니다. 저녁에는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30년 만에 혼자 하는 장보기였습니다. 뭘 사 먹을까? 태원이 즐겁게 고민했어요. 영자가 정해준 메뉴가 아닌 자신이 먹고 싶은 걸 살 수 있었거든요. 라면, 계란, 김치, 우유를 샀어요. 간단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복잡한 요리는 필요 없었어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라면에 계란을 넣어 끓였습니다. 30년 만에 먹는 자유로운 라면이네. 태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영자는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몸에 안 좋다고 왜 그런 걸 먹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원은 거의 라면을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라면을 다 먹고 TV를 켰어요. 이종격 투기 경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원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이런 걸 못 보게 했거든요. 왜 그런 폭력적인 걸 봐? 영자의 취향에 맞는 드라마만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고 싶은 걸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이종격 투기 경기를 보면서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이야, 시원하다. 30년 만에 마시는 자유로운 맥주였어요. 영자는 태원이 술 마시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술 먹을 돈 있으면 집에 갖다 줘. 매번 듣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태원은 거의 술을 마시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이 마시고 싶은 술을 마실 수 있었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용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용규,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편해. 태원의 대답이 진심이었어요.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기는 뭐가 외로워. 자유로워서 좋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용규도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용규야, 너희는 어머니 잘 챙겨드려. 네, 알겠어요. 그리고 보담이도 잘 키우고. 네, 아버지. 보담이 보러 오세요. 주말에 갈게. 전화를 끊고 태원은 다시 TV를 봤어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정말 괜찮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어요. 영자의 코골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영자의 코골이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잠자리였습니다. 정말 좋네. 태원이 만족스럽게 말하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을 받으며 눈을 떴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푹 잔 기분이었어요. 영자가 새벽에 깨워서 이것저것 시키는 일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오늘은 뭘 할까? 태원이 즐겁게 고민했어요. 30년 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먼저 등산을 해보고 싶었어요. 영자는 등산을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해? 집에서 쉬면 되지. 그래서 태원은 30년 동안 등산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거든요. 등산복을 사러 스포츠용품점에 갔어요. 어르신, 어떤 걸 찾으세요? 등산복 좀 보려고 해요. 처음 등산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요. 그럼 기본적인 것부터 추천해 드릴게요.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태원은 등산복, 등산화, 배낭까지 모든 걸 샀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을 위한 쇼핑이었어요. 영자 눈치 보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다니.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진짜 등산 갈 수 있겠네. 태원이 기분 좋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미뤄뒀던 꿈을 이제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어요. 은희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태원은 새로 산 옷을 입고 나갔어요. 영자가 정해준 옷이 아닌 자신이 고른 옷이었습니다. 아빠. 롯데백화점 앞에서 은희가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 은희 왔구나. 태원이 딸을 안아주었어요. 30년 만에 영자 눈치 보지 않고 딸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빠 많이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 표정이 밝아졌어요. 은희의 말이 정확했어요. 정말 태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았거든요. 아빠가 행복해 보여요. 정말? 아빠는 정말 행복해. 태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은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지내겠지. 너희가 있잖아. 태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많이 우울해하세요. 그래. 그럼 은희가 잘 챙겨줘. 태원의 반응이 담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영자가 우울하다는 말에 바로 집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빠는 엄마 생각 안 나요? 생각은 나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럼 집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은희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은희야, 아빠가 솔직히 말할게. 태원이 진지해졌어요. 30년 동안 아빠는 진짜 행복하지 못했어. 은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도 알잖아. 알아요. 저희도 많이 봤어요. 그럼 이해하겠지? 아빠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영자의 언어 폭력이 심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도 변할 수 있어요. 은희야, 30년 동안 안 변한 사람이 쉽게 변할까? 태원의 목소리가 현실적이었어요. 그래도 기회는 줘야 하지 않아요? 기회는 주고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을 줬잖아. 태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1년 후에 정말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엄마가 진짜 변했으면 생각해 볼게. 약속해요? 응, 약속해. 태원이 딸의 손을 잡아줬어요. 은희는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살 거예요? 자유롭게 살 거야. 자유롭게? 응,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해볼 거야. 태원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어요. 무슨 일들요? 등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와, 좋겠어요. 은희도 아빠의 계획이 재미있어 보였어요. 은희도 가끔 아빠랑 같이 할래? 정말요? 좋아요. 은희가 기뻐했어요. 30년 동안 영자 때문에 아빠와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등산 갈까? 등산요? 아빠가 등산을 해요? 왜? 아빠가 늙어서 등산 못해? 태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새로워서요. 아빠도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정말 그랬어요. 30년 동안 못 해본 것들을 이제야 할 수 있었습니다. 은희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딸과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니. 영자 눈치 보지 않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등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터넷으로 초보자 코스를 찾아봤어요. 관악산이 괜찮겠네. 태원이 등산 코스를 정했어요. 그리고 등산 관련 동영상을 찾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취미 생활을 꿈꿔왔거든요. 하지만 영자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할 시간에 집안일이나 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거든요. 일요일 아침 태원은 새로 산 등산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2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이야, 괜찮네. 태원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은희와 지하철역에서 만났어요. 아빠, 정말 등산복 잘 어울려요. 그래? 고마워. 태원이 기분 좋게 웃었어요. 30년 만에 딸과 함께하는 등산이었습니다. 관악산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은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등산이 이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네. 태원도 신기했어요. 30년 동안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등산로에 들어서니 공기가 맑았어요. 도시의 매연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공기 좋죠? 정말 좋다. 이런 걸 왜 이제야 해보나. 태원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 동안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생각보다 할만하네. 태원이 땀을 흘리며 웃었어요. 30년 동안 운동다운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몸이 따라줬어요. 중간 지점에 도착해서 쉬었어요. 아빠, 물 드세요. 은희가 물을 건네주었어요. 고마워. 태원이 물을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산 중턱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경치가 좋네. 맞아요, 아빠. 여기서 사진 찍어요. 은희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좋지. 태원과 은희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30년 만에 찍는 아빠와 딸의 행복한 사진이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힘들었지만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와, 드디어 정상이에요. 은희가 기뻐했어요. 정말 기분 좋다. 태원도 감격했어요. 66세에 처음으로 산 정상에 올라선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영자는 늘 태원의 성취를 깎아내렸거든요. 그까짓 거 가지고 뭐가 자랑이야.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무도 자신의 성취를 깎아내리지 않았거든요. 아빠, 정말 멋있어요. 은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태원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30년 만에 딸에게서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하산을 하며 은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앞으로도 이런 거 자주 해요. 그럴게. 아빠도 재미있어. 다음에는 어디 갈까요? 은희가 가고 싶은 곳 있어? 설악산은 어때요? 좋지, 설악산도 가보자. 태원과 은희는 다음 등산 계획을 세웠어요. 30년 동안 영자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했어요. 온몸이 개운했습니다. 등산의 피로감보다는 성취감이 더 컸어요. 내일부터 매주 등산해야겠다. 태원이 계획을 세웠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린 건강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스마트폰을 확인해보니 용규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울고 계세요. 태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울 때 영자가 위로해준 적이 있었나요? 태원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대신 등산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첫 등산 성공, 66세의 새로운 도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멋있으세요. 새로운 시작 응원합니다. 저도 등산 시작해보고 싶어요. 모르는 사람들의 응원이 고마웠어요. 30년 동안 이런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자는 늘 태원을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밤에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정말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딸과 함께 등산도 하고 성취감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의 응원도 받았어요. 30년 동안 이런 하루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네. 태원이 만족스럽게 말하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부터 태원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운동, 독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30년 동안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용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태원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어디서?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어요.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래요. 태원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영자가 정말 아프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병원이에요. 알겠어, 바로 갈게. 태원이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무리 별거 중이라고 해도 30년을 함께 산 사이였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용규와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때? 의식은 있는데 많이 약해져 있어요. 태원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영자의 약한 모습이었어요. 여보. 태원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영자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영자의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많이 아파? 응. 많이 아파. 영자가 울먹거렸어요. 태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별거 중이라고 해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거든요. 태원은 영자의 침상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조용히 마주 앉은 적이 언제였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 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래. 약 먹고 안정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작았어요. 다행이네. 태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큰 병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영자가 갑자기 사과했어요. 뭐가 미안해? 3개월 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당신한테 정말 못했어. 태원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줬어요. 30년 만에 듣는 영자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30년 동안 무시하고 깔보고 상처 줬어. 영자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심하게 했는 줄.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없어지니까 알겠더라. 뭘 알겠다는 거야? 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의존하고 살았는지. 영자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태원은 말없이 들어줬어요. 그런 게 다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래서 3개월 동안 혼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영자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30년 만에 영자가 태원의 노고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어. 영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30년 동안 옆에 있어서 몰랐는데 혼자가 되니까 너무 외롭더라. 태원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영자의 사과가 진심으로 들렸거든요.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영자가 태원의 손을 잡았어요. 다시 돌아와줘. 제발. 태원은 영자의 손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영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자야, 3개월로 30년이 바뀔까? 태원이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바뀔 수 있어. 정말 바뀔 수 있어. 영자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 3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 반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뭘 해야 믿어줄 수 있어? 영자가 절박하게 물었어요. 태원은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영자가 변할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의 상처가 쉽게 아물 수 있을까요? 영자야, 솔직히 말할게. 태원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3개월 동안 나는 정말 행복했어. 영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평화를 느꼈거든. 그럼 절대 돌아올 생각 없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조건이 있어. 태원이 말했어요. 무슨 조건? 진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6개월 더 기다려줘. 태원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6개월? 응, 6개월 동안 정말 변했는지 지켜볼게. 그럼 그 6개월 동안은 어떻게 하는 거야? 가끔 만나서 대화해보자. 태원의 제안이 현실적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해보는 거야. 정말? 그럴 거야? 영자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난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 태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리 지르거나 화내거나 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가자. 알겠어, 그렇게 할게.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내 자유도 인정해줘. 자유. 등산이나 취미 활동 같은 거. 태원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어요. 30년 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싶어. 알겠어. 그런 것도 존중할게. 영자가 동의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이번에는 진짜 달라질 거야. 영자의 다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좋아. 그럼 6개월 동안 지켜보자. 태원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이때 용규와 은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태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요? 그럼 집에 들어오실 거예요? 은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아니야. 6개월 더 기다려야 해. 6개월요? 응, 어머니가 진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태원이 아이들에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제 가끔씩 만날 거야. 정말요? 용규가 기뻐했어요. 응, 일주일에 한 번씩. 와, 다행이에요. 은희도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일주일 후에 퇴원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여보, 와줘서 고마워. 영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약도 꾸준히 먹고 있고. 영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래, 다행이네. 태원도 마음이 놓였어요. 여보, 이번 주에 뭐 했어? 영자가 태원의 일상을 물어봤어요. 예전 같으면 간섭하려고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순수한 관심이었습니다. 등산 갔다 왔어. 등산? 혼자? 은희랑 같이. 아, 그래. 재미있었어? 영자가 진심으로 궁금해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걸 왜 해? 라고 했을 텐데요. 응, 재미있었어. 설악산까지 갔다 왔거든. 와, 설악산까지. 대단하네. 영자가 태원을 칭찬했어요. 30년 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 갈 예정이야? 지리산 생각하고 있어. 지리산? 거기 멀지 않아? 좀 멀지. 1박 2일로 가려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영자가 자연스럽게 응원해줬어요. 태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영자라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일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면. 영자의 변화가 확실해 보였어요. 고마워. 태원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이런 대화가 6개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영자는 정말 변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화내지도 않고 태원의 취미를 존중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원을 인격체로 대우해줬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태원과 영자는 중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6개월 어땠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태원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원은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영자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어요. 영자야, 솔직히 말할게. 태원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다시 함께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영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예전과는 다른 관계로 살자. 태원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당연하지. 영자가 즉시 동의했어요. 그리고 내 자유도 계속 보장해줘. 물론이야. 정말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이번에는 진짜야. 영자의 다짐이 확고했어요. 좋아,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태원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정말? 정말 집에 들어올 거야? 응, 들어갈게.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9개월 만에 재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태원이 집에 돌아온 날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버지, 정말 좋아요. 은희가 기뻐하며 아빠를 안았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사는구나. 용규도 감격했어요. 태원이 손녀를 안아주었어요. 영자는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도 이것저것 간섭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든 좋아. 당신이 정해. 아니야, 같이 정하자. 영자가 태원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중국집에서 시켜 먹자. 좋아, 그렇게 하자. 영자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예전 같으면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왜 돈을 써? 라고 했을 텐데요. 저녁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대화했어요. 태원은 9개월 동안의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아버지, 등산 사진 정말 멋있었어요. 다음에 우리도 같이 가요. 아이들이 태원의 취미에 관심을 보였어요. 좋지, 다음 주말에 같이 가자. 어머니도 가세요. 은희가 영자를 초대했어요. 나는 괜찮아. 영자가 사양했어요. 왜요? 어머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방해하고 싶지 않아. 영자의 배려였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방해가 아니야. 같이 가면 더 재미있을 거야.
태원이 영자를 초대했어요. 정말? 내가 가도 괜찮아? 물론이지.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취미 활동이었습니다. 주말에 온 가족이 관악산에 올랐어요. 영자는 처음 하는 등산이라 힘들어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보, 괜찮아? 태원이 영자를 챙겨줬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되지. 응, 조금만 더. 온 가족이 서로 격려하며 정상에 올랐어요. 와, 드디어 정상이에요. 은희가 기뻐했어요. 정말 경치가 좋네. 영자도 감탄했어요. 평생 처음 보는 경치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영자가 태원에게 말했어요. 뭐가? 이런 걸 경험하게 해줘서. 영자의 고백이 진심이었어요. 30년 동안 이런 것들을 거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태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응, 새로 시작하자. 영자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 만에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온 가족이 등산 사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다음에는 어디 갈까요? 설악산은 어때? 좋아요. 온 가족이 다음 등산 계획을 세웠어요. 태원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영자도 가끔 예전 습관이 나올 때가 있었고, 태원도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었어요.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에는. 예전 같으면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일들을 이제는 서로 의논했습니다. 태원의 66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손녀 100일 잔치에서 시작된 이혼 소동은 결국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원은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되찾았고, 영자는 진짜 배우자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서로 존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가족이 되었어요. 태원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6세에 새로 시작하기 정말 잘했다. 늦었지만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